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아침에 나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그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또 직접 봐가지고.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잠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에 창원에 김영선이 공천받는 이 과정입니다. 이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이야기예요.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영선 그 천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그 문구가.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여보세요? 네, 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네, 수저가. 여기 부분은 이번 총선 컷오프 되는 그 상황입니다. 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자, 이런 녹취 파일이 뉴스토마토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이런 내용들이 언론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심각한 레임덕,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이 사람이 권오수 아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이 양반이 윤석열 아버지. 취임식 때 이렇게 초대받았어요. 명태균 부부도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윤석열, 김건희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어요. 음성 파일 나왔죠. 방금 들은 음성 파일입니다. 음성 주인공 명태균. 명태균은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박영선, 박완수를 언급할 정도로 인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역술가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역술가는 아닌 것 같고, 뉴스토마토 기자에 의하면 예지력, 직관력 이런 게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용하다는 거죠. 정치 브로커, 정치 브로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씨라는 사람이 통화를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제보를 좀 한 것 같은데 2022년 5월 9일 이때가 재보궐선거. 원래 김영선은 경기도 고양 이쪽에서 친박으로 이제 당선이 됐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뜬금없이 경남, 창원 여기에 보궐선거로 공천이 돼요. 이때 사모하고 전화해가 자기가 김건희랑 통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도 통화를 해서 자기가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윤석열은 김영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윤상현은
그 당시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이때 원래 윤상현이 밀고 있었던, 친윤계가 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녹취 파일, 이게 본인의 주장이죠. 이 명태균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김건희랑도 통화해서 김영선으로 바꾼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통화 내용을 보면 Y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또 K가 공관위 압박 넣어가지고 뭔가 친윤계가 미는, 이 보궐선거에 미는 후보가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끝났어 땡땡땡들. 이거는 뭐 윤핵관들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요.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야. 자기가 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누군가 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을 놈이냐?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아느냐?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문내면 안 된다. 후보들 난리 날 거다. 땡땡땡 입 조심하라 하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아마 내일 점심때 밝혀야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 자, 여기도 크로스 체크를 뉴스토마토에서 한 거죠. 박완수 형 경남지사의 경남도지사 출마로 자리가 비계된 창원의창의 박완수가 있었는데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김종양 현 의원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창원의창은 아무 연고도 없고 박완수 지사와도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 그래서 김영선의 공천을 점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김영선 뜬금포라는 얘기죠. 자, 명태균이 같은 날 오후에 또 이희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거든 문구가. 이러면서 아직 확정 발표가 나기도 전에 본선 후보다. 그래서 현수막 바꾸고 인테리어 하고 뭐 이런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체크하는 이런 상황을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윤석열 취임식에 이 명씨 부부도 초청이 됐어요. 권오수 회장 아들 권영민,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과 함께 주요 인사석에 자리했어. 취임식에도 좋은 자리, 여기에 이 명태균 부부가 초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명씨와 매우 가까웠던 D씨. 명씨가 명태균이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줬다. 명씨가 과시하려고 통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여기저기 들려줬다.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명씨한테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씨가 영남 지역구에 여성 의원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 것, 거듭된 요청에 윤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K 의원에게 재차 말한 것, 이러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통화한 걸 녹음해서 스피커폰으로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자기의 위세를 과시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브로커들은 자기가 얼마나 이 든든한 백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사람들한테 들려줬었고 자기가 그걸 들었는데 그런저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취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명씨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당시 김영선 창원 의창 공천 배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김해갑으로 지역구 변경을 주도했던 정황. 자, 2월 18일에 이 씨와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것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공천 확정된 것도 미리 알았고 컷오프 된 것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원 의창에서는 잘렸으니 김해로 빨리 옮긴다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 이거 기사 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잘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자 김영선이 당시 지역구인 창원 의창을 떠나 김해갑에서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2월 19일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앞당겨 18일 오후
언론에 전해집니다. 자, 2월 18일 오후에 통화를 하고 김영선 컷오프 됐으니까 의창에서 컷오프 됐으니까 김해로 옮긴다는 보도자료 내야 돼. 이 지시를 내린 거야. 자, 김영선은 험지 출마 명분을 내세우고도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한동훈 비대위라는 강력한 허들에 막힌 거다. 명태균은 이 사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2월 26일 오전 11시 4분 이씨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라고 말했고 이후 명태균과 김영선은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B의원입니다. 이준석이 A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B의원이라고 정정을 해줬고요. A의원은 누구야? 천하람이지. 자, B의원 이준석과 A의원이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나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과 A의원 천하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렇게 4명이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났어. 여기서 회의를 했고 이때 김영선 측이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 그럼 내가 폭로하겠다. 자, 이걸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영선은 명태균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걸로 보인다. 김해갑 출마 선언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조혜진 전 의원실로 항의를 받았는데 왜 항의를 받았냐? 한 달 전부터 조혜진한테 김해 동반 출마를 권유했다. 김영선 자기가. 요 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자료를 누가 만들었냐? 명태균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씨, 제보자 이씨는요.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전화로 김영선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어. 지금 조혜진 쪽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항의를 받고 있다라는 걸 보고하니까 김영선이 뭐라고 했냐? 명태균한테 얘기해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면 어떠냐? 뒤바뀐 주종관계다라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걸 뉴스토마토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보자 이씨는 김영선이 우리 의원실에는 국회의원이 둘이라고 했다. 김영선과 명태균. 김영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헤드 상석에는 명태균이 앉고 김영선이 옆자리에 앉았다. 또 다른 사람 D씨가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씨가 김영선에게 쌍욕을 비롯해 막말해서 쇼킹했다. 김 전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감내했다. 주종관계 이상으로 보였다. 이 D씨는요. 명씨 힘의 배경으로 대통령, 특히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마저 좌지우지하는 실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야, 심각하죠? 여기저기서 국정농단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빼고 김건희가 나대고 의원실에는 의원 말고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실세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개판이 또 개판 이런 개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명태균 관련 입장을 묻는 뉴스토마토에 이소부와의 바람과 태양,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풍이 불 것 같다 라고 적었어. 자, 이게 뭘 의미할까? 명태균이 바람과 태양,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이걸 뉴스토마토에다가 하는 얘기일까? 대통령실에게 하는 얘기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썼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겉옷을 벗기는 내기를 한 거 아니에요? 바람과 태양이. 바람이 세게 내가 불어서 저 옷을 벗겨버리면 된다 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태양을 쫙 쐬니까 더워서 옷을 스스로 벗더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이 바람을 선택했구나 라는 건 자기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데 자, 나한테 뭔가 잘못된 관역을 나한테 겨누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풍이 불 것 같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또 갑자기 이번 사건의 핵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와 대통령실 반론 요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더라. 그리고 6월 1일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김종양 후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맞다. 6월 1일 재보궐선거 때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고 윤 위원장이 알아서 했다. 윤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손을 떼고 있었다. 개소리, 쌉소리죠. 예. 이에 대해 윤상현은
김영선이 경쟁력이 있었고 여성이었고 오랫동안 당에 헌신했기 때문에 공천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김건희가 개입한 것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김영선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도 김영선이 엄청 많이 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딱 공개하니까 댓글에서 이게 다냐? 김건희 목소리나 이런 건 없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것만으로서 굉장히 큰 건인데 그랬더니 뉴스토마토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살라미 전략, 살라미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쪼개서 공개할 것이다. 자, 뉴스토마토는 작은 언론사죠. 작은 언론사예요. 이게 신빙성이 없거나 그냥 그럴싸한 정도로만 보도를 했다. 여기 그냥 바로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활을 걸고 보도를 한 거죠. 그냥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쥐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터뜨렸다가 이슈가 분산이 되거나 다른 이슈로 이 이슈가 덮이는 순간 뉴스토마토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가벼운 거 하나를 툭 던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해 놓은 게 굉장히 많다. 후속 보도 적당한 때에 또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봉지욱 기자 얘기도 좀 이따가 할 건데 봉지욱 기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뉴스타파라고 없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팩트 체크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김건희죠. 김건희의 국정농단,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자, 선거 개입이에요. 공천 개입은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을 김건희가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김건희는 뭐도 했어? 주가 조작.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드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에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니까. 미국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입니다. 이건 100년형 이상 200년형도 나올 법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분단에 대해서 체제 경쟁을 했었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와 독재를 선택한 거죠. 자,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인데, 이 근간을 흔드는 짓을 동시에 한 인간이 누구냐? 김건희라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중범죄인데 두 개를 다 하네? 어마무시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 이거는 그냥 무기징역이야,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려야 돼요. 주가 조작에 선거 개입까지 한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대 이런 인간이 없었어. 역대 대한민국 정치판에 이런 인간이 없었어. 주가 조작도 하고 선거 개입도 하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년이다 이 말이야. 진짜. 자, 이때까지는 검찰의 힘, 캐비넷의 힘으로 눌러서 덮어갔지만 이제 못 덮어요. 못 덮습니다. 터져나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지금 다 쥐고 이번 주, 다음 주 뻥뻥뻥뻥 터져나갑니다. 방법이 없어. 검찰의 캐비넷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와. 안 돼. 이건 못 막습니다. 진짜. 이 보도가 왜 심각하냐면 결국은 제보예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레임덕이기 때문에. 데드덕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제 누구한테 공이 넘어갔냐? 이준석. 이 얍삽한 이준석. 정치 아주 얍삽하고 더럽게 하는 이준석.
이 인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모른 척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의의 제안일 수 있다. 야, 이 정치 진짜 어디서 배웠는지, 나이도 어린 놈이 진짜 이 뭐하는 인간인지. 이준석도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준석도 책임져야 돼요. 이 사건이 주요 언론에서 이거를 묻을 수 있느냐, 이건 못 묻습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터져나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 자, 이거 큰 거예요.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 국민의힘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필리버스터를 안 해? 지금 굉장히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 국민의힘 이거 완전히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부분 친윤계입니다. 한동훈 빼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통과가 됐죠. 오늘 통과됐으면 2주 정도 만에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니만 결정을 해야 되죠.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재의결을 표결에 다시 붙이는데, 표결에 붙이는 건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얼마 만에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민주당의 편이고 우리 편이잖아. 거부권 행사했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했어? 딱 쥐고 있다가 쏟아지는 의혹들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들 나온다. 그때 재의결하면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탄핵은요, 특검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특검 출발하려면 국민의힘이 분열돼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똘똘 뭉치면 어떡하냐. 국민의힘은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한다? 바로 등 돌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8명만 등 돌리면 되잖아. 8명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국민의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데면 내 손해를 감수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없어. 그게 없어. 그러니까 8명만 등 돌리면 게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제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만 분열하면 이번 특검법이 다 통과될 가능성 매우 높아요. 못 버틸 겁니다.